반가워요, 반가워요. 예. 네, 오랜만이에요. 그래. 아유. 안녕하세요. 당연히 옛날에 저 EBS 많이 했잖아요. 예, 맞아요. 고향 같은 곳인데 한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왔네요. 그래요, 예. 네, 체험에 들어가려고 잠깐 왔습니다. 아하. 최고 요리 비법. 예. 아, 요리 비결이에요. 아니,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 남이 프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예? 자세히. 예. 곧 시험이 시작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자마자 시험이에요? 나 고등학교 이후로 시험 진짜 오랜만이야. 나도 진짜 시험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앞에 시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대박. 어머, 오자마자 이런 거 시켜. 그러니까.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뒤집어서 이제 문제 풀면 돼요. 네, 3분 안에. 어떻게? 저 외국인이잖아요. 양손 거. 빨리 안 돼요. 이 사람 아무것도 이럴 때만 활동 안 하는데 뭐. 자, 그래요. 갑시다. 예, 자. 아 시험지예요. 모르겠어. 오케이. 아 어렵다. 와. 뭔 말이야? 뭐 이렇게 쭈글대. 잠깐만요. 아니, 읽으면서 해야 돼요. 정말. 시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펜을 내려놔 주세요. 네. 네, 자. 다 풀었어요? 예. 예, 뭐. 자, 자. 정답이. 정답이 3인데. 아니 1분에 3번이라고요? 1번 3번이래. 3번이라고? 답이 없는데? 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저는 근데 사실 이 문장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KTX랑 SRT를 굉장히 예매를 자주 자주 이용해서? 해요. 그래서 그걸 예매할 때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사실은. 그냥 결제만 하면 되지 이걸 내가 왜 직접 맞아. 계산해야 되냐고. 변명이 길어. 구차하다 정말. 아직 티저도 안 찍었잖아요. 하차할게요. 저는 사실 1번 문제 푸실 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솔직히 저는 계속 프로젝트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닌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예.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맹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 맞아. EBS에서 그래서 1년간 준비를 해서 저희가 6회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문해력이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문해력? 무슨 뭐 힘 정확한 뭐 코멘트를 못하겠어요.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 처음 들어봤는데 독해력 뭐 테스트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뭐 그런 뭐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요? 글을 읽어도 그냥 글자를 읽는 거지 내용을 이해하지 않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가지고 하얀색이랑 검정색만 있는 게 너무 숨 막혀요. 긴 글을 맞닥뜨리면은 제 자신이 쫄아가지고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이제 그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당신의 문해력인데요. 네. 한양대학교 이제 조병영 교수님하고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김진철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시험을 봤는데 참 이게 답답한 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 야,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니까 글귀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사실 이 문해력 이야기 나왔을 때 내가 없는 아 문해? 나를 약간 그래서 나를 섭외를 했나. 충분히 공감해. 그게 더 기분 나빠요, 잠깐. 뭐예요? 그 차이점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의 차이. 네, 사실 문해력이라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글자로 표현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글을 이용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하. 이런 능력까지 사실은 약간 좀 상위 개념이네.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문맹률이 되게 낮기로 낮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봐도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은 요즘 세대는 거의 없어요, 없다고 없어요. 네. 생각을 하는데 읽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한글인데 맞아요. 해석이 안 돼. 맞아. 네. 그리고 일단은 딱 보는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말이죠. 저희가 EBS가 성인 남녀 880여 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문해력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풀었던 그 문제네. 그 아마 시험 문제를 푸셨을 때 그 문제들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마주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성인 문해력 테스트 결과 평균 점수가 54점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반 정도밖에 이해 못했다는 뜻이죠. 사실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복약 지도서, 복약 설명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먹는 거야. 뭐 한두 알 더 많이 먹으면 뭐 큰일이야 생기겠어 싶은데 여태까지 큰일도 없었고. 애한테 먹이는 거니까 잘못 먹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설명서를 읽는데 그래서 몇 시간에 얼마?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은행에서 은행 상품 같은 걸 이제 설명 듣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그 직원분께서 뭐 광희 씨는 뭐 부양자예요, 피부양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굴 부양해? 그리고 피는 또 뭐고, 뭐 부동산의 피라는 건가 뭔가 뭐 이런 거 별 얘기 다 듣는 거예요. 지금 알아먹지? 진짜 몰라요? 지금은 알아듣죠. 그리고 계약서 볼 때. 계약서 맞아요. 예. 근데 저도 봐야 되잖아요. 이제 변호사가 이제 하도 짜증이 나니까 광희 씨도 좀 뭘 알고 해야 계약이 되는 거지. 나만 내가 계약하냐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김진철 기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게 요즘 글도 쓰고 이제 독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 문맹률은 낮은데 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더 심각한 문제 같아요. 최근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올라온 걸 보면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검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성, 음성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양성은 코로나 걸렸다. 음성은 안 걸렸다. 양성과 음성의 뜻을 포털에서 찾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겁니다. 심지어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작년에 진짜로 이거는 진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예, 바로 이게 사흘이란 이 이슈였는데 8월 15일 광복절부터 이제 사흘 동안 연휴다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보도가 되니까 일부 네티즌 분들이 토일 월이면 3일인데 왜 사흘이라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항의성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날 말이죠. 하루 종일 실검이 이게 올라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보도가 될 정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글 배우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뭐 이렇게 바로 배우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저는 막 웃을 수가 없어요. 몰라요. 이거 너무 공감했기 때문에 이 멘트에 그러니까. 저도 사흘이면은 4일이 아닌가.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경우도 많았지만 기사에 상당히 그런 제목을 달고 나온 기사들이 많았어요. 전문 기자들이. 네. 아하. 그럼 있잖아요. 이때 원래는 3일만 쉬어야 되는데 사흘을 4일로 아는 사람은 4일 동안 쉬어가지고 조금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해력이 중요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라디오스타 같은 거 하면은 제가 이제 말을 일부러 저희 세대가 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약간 좀 뭐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약간 문어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말이야 곡해서 받아들일 수가 이러면은 앞에 있는 거 아이돌이 몰라. 잘. 방금 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검색어에 올리는 거야. 곡해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뭐 내 딸은 좀 흐뭇해하고 이런 거 희열 느끼셔. 그 박재정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유명해진 게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다 배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거 뭐 범선이야 이랬더니 갑자기 있다가 김범선 씨요 이러는 거야. 범선 있는 거야? 범선? 초록색 아니야 초록색? 범선. 김범선 씨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것들이 통하지가 않고 젊은 애들이 쓴 걸 우리가 못 보고 우리가 쓴 걸 또 젊은 친구들이 못 보고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 교육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한 VCR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를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수업에서 이 영화를 꼭 쓰고 싶었어. 사회 불평등 현상을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구성 초기의 가제는요 데칼코마니였대요. 가제가 데칼코마니였대요. 얘들아 가제가 뭐야? 혹시 아는 사람? 가제는 알아야지. 응? 나왔어요. 진짜로? 진짜로? 거짓말. 진짜로? 거짓말. 이거는 이제 철자도 모르는 거고 의미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능 때 치는 멘트잖아요. 일부러 웃겨보려고. 어? 가제를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랍스타라고 해가지고 제가 웃기려고 그러나 이 생각했거든요. 가제 임시로 정해진 제목을 랍스타. 와 어떻게 몰라요? 그런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 그렇게 제대로 생각했는데 저 친구만 그러면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할 텐데 다 저렇게 해맑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기생충은 명사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라고 하고, 양분 뭔지 알아요 혹시? 알지, 이거 나도 아는 거야. 너한테 뭐 좋은 양분이 될 거다. 양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자양분 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다 몰라요? 봐봐, 확실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야. 응? 근데 선생님도 영양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너네한테 설명해주고 싶었어. 그 다음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피지배는 무슨 말이에요? 지배받는 거. 이 사람들 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초래한다 라는 말인데, 위화감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위화감 몰라요? 위화감 혹시 아는 사람? 가끔은 저도 이거를 이제 고의식 되는데 이런 단어를 왜 몰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투덜투덜 될 때도 있어요. 속상하니까 좀. 영어 선생님은 이 말을 하셨어요. 영어로 쓰여 있는 한국말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 뜻이 한국말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모른다고. 아하. 그러니까 영어 단어 뜻은 아는데 그 한국말의 뜻을 모르는 거야. 아하. 정말로? 자, 우리 학습지에 보시면 대본 나와 있죠? 선생님이랑 같이 메모하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르는 우리말이 나올 때 뭐라고 외치기로? 몰라요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몰라요. babysitter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babysitter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babysitter는 보모라는 뜻입니다. 보모. 자, 보모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보모라는 건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보호자를 대신해서 고용이 되어서 누군가를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사람을 보모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I want to be a lawyer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lawyer 무슨 뜻이에요? lawyer. 변호사. 자, 변호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피의자가 뭔지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피의자.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의자일까? 피해를 준 사람? 피해를 줬다고 이제 의심되는 사람인 거죠, 피의자가. 그쵸? 캐셔면 우리가 보통은 그냥 캐셔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한국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출납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납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산을 뭐라고요? 출납원.
계산을 해주시는 그 마트에서 우리 계산대에 있으신 그 분을 출납원이라고 합니다. 커머셜스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몰라요. 상업 광고입니다, 여러분. 상업 광고. 상업 광고라는 뜻이고요. 상업 광고가 뭐야, 얘들아? 몰라요. 몰라요. 상업 광고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 뒷광고. 뒷광고. 야. 그래 유튜브 같은데 이제 뭐 뒷광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아는 거야. 뒷광고는 안 돼요. 어떤 제품을 많이 팔려고 내놓는 광고 있죠. 그런 거를 상업 광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저게 다 몰라요 했던 단어인가 봐요. 한 수업에서 저렇게 몰라요가 많았던 거예요. 한 페이지 하는데, 한 페이지 수업하는데. 어쨌든 영어라는 과목을 저는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건데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도 그걸 제가 말하자면 한 번 더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글씨를 보고 읽지 못한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문해라는 거는 그 글을 읽고 의미를 내가 구성한다는 입장인데 사회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 혼자 읽을 수 있냐 그러면 절대 못 읽는다.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영어 가르쳐야 되는데 한글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시네. 모국어를 모르면 외국어 공부도 안 돼요. 오히려 더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친구들이. 저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애가 중2거든요. 어때요? 교실을 안 가봤지만 저런 교실일 거라고 제가 상상은 못했는데 심각하네요. 학생들이 그래도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야 저기 좀 공부 조금 이렇게 좀 못하는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하나 보다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죠. 특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단어들을 잘 모름으로써 해당 교과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또 과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는 게 사실 내용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초장부터 걸리니까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지. 문제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문제만 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아예 읽기 시작부터 안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나 안 할래 하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사실 엄마들이 애가 뭐 영어를 못하면 영어 학원을 보내고 수학 못하면 수학 학원 보내고 그 뭐 체육 못하면 또 예체능 보내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그 모든 걸 하기에 앞서서 문해력을 좀 향상시키는 게 제일 먼저 기본이 돼야 되겠네요. 사실은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저희는 이제 이렇게 문해력 시험 봐요. 리터러시. 그래요? 국어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봐야 되는 시험이 문해력 시험이에요. 글을 주고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이해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 문해력이라는 단어 익숙한 단어예요. 다들 시험 보니까. 그리고 이 악 쓰는 문해력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제도 입장에서 이거 계속 평가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이 악습에 기초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EBS에서 전국 중학교 3학년 2,400여 명을 대상으로요 문해력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자, 결과가 충격적인데 또래인 그 중3 수준에 못 미치는 아이들의 비율이 무려 27%에 달했습니다. 자, 그중에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초등학생 수준도 11%나 된다고 하네요. 와, 그럼 3분의 1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심각한 게 11%가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그러니까요. 게 중3이면 우리도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초등학생 수준으로 어떻게 이렇게 중학교 교과서 따라갈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읽으려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초등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3학년 교과서를 읽을 때 그 글을 이해 못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하는 것을 넘어서 그 공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10%
10대가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10대들의 30%가 좀 수준의 문해력 수준의 미달이라는 건 좀 위기인 것 같아요. 나라적으로 봤어도. 아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제 안 된다고 하는데 야, 이 정도까지 그러나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현장에 계신 우리가 선생님들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연말 특별 강화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걸 아이들한테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글로 전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자주 못 보다 보니까 전달해야 될 내용도 많고 알려줘야 될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좀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희 때랑은 좀 다른. 그렇죠. 은빈아, 선생님 올린 글 잘 읽었어요? 잘 읽었어.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어렵거나 이해 안 가는 거 있었어요? 딱히 이해 안 가는 거 없었어? 다 이해됐어? 그래? 알겠어. 은빈 잘 읽었구나. 좋았어. 그럼 태빈아, 그 방역 대책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요? 며칠까지? 일단 28일까지. 28일까지? 28일까지? 지금 날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본 거예요. 날짜 써 있는데. 세미야, 이번 연말 연시에 어떤 시설들이 문을 닫는데요? 식당들이 문을 닫는데? 그랬어? 식당? 안 읽었어 저거. 신기하시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 옆에서 봤어요. 저희 집에서. 근데 애들이 이 줄글로 되어 있는 거를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읽지 않고 읽어도 굉장히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딱 읽고 나머지는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건지 읽질 않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긴 분명 읽었다고 하는데 제가 전달한 내용은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어휘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긴 거를 읽지 않으려는 거 맞아요. 게다가 흑백이면 안 읽어. 맞아. 글씨체가 또 딱딱해봐. 맞아. 그냥 스킵이야. 명조치 안 읽어. 예. 제가 아침에 공지했던 내용을 좀 포스터로 바꿔서 다시 아이들한테 올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포스터를 만들고 있어요. 우와, 막 색색으로 그냥.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컬러풀하게 눈에 쏙 들어오게. 광고 같아요, 진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저 떠먹여 주는 거예요.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타자로 길게 치면은 안 읽을 것 같아서 반단쪽에 공지를 할 때도 이모티콘 막 해서 하기도 하고 좀 중요한 것만 막 삐용삐용거리는 막 이모티콘 해놓고 이거는 봐야 된다라고도 해놓고 카드뉴스 활용을 많이 해요. 5컷 정도. 저는 카톡에 애들한테 뭘 이야기할 때 3줄 이상 안 넘게 오히려 끊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카톡이 이렇게 길면 안 읽을 것 같아서 글을 끝까지 쭉 참고 읽는 것도 그것도 문해력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능력은 충분히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애들이.
아하. 근데 방금 뭐 코로나 특별 방역 대책 뭐 이런 거는 반드시 전달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줄글로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읽었어요. 근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진짜 선생님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것 같네요.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왜 그 등교를 하기도 하고 집에서 재택 수업을 받기도 했잖아요. 선생님이 카톡방을 많이 이용을 하신대요. 카톡방에다가 언제 와야 되고 언제는 집에 있으면 된다. 애들이 그걸 안 읽어서 학교에 와야 되는 날인데 안 와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전화를 하고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대박. 선생님 여러 가지 안에 출석 체크도 하고 그냥. 근데 일단은 길면 안 봐. 맞아. 그리고 요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카드 뉴스라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냥 짧게 해가지고 이렇게 쓱쓱 이렇게 넘기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문해력이 좀 떨어지고 사람들이 그런 걸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런 말 아는지 궁금한데 스왑주의 아세요? 스왑주의? 나 그거 많이 봤어요. 알고 저도 계세요? 봤어요. 네. 이게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스왑주의는 이 스크롤. 스크롤. 이게 길다고. 쭉 내리는 거. 스크롤 압박주의. 그 정도로 글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거 그냥 넘기는 거예요. 제목에도 수압주의 있어. 그럼 당연히 패스. 안 보게 돼. 아무리 재미있는 기사도 패스. 기사도 그렇고 어떤 글도 그렇고. 맞아. 근데 이거 한국만 해본 문제 아니에요. 이거 해외에서도 똑같은 신조어 있어요. 뭐라고? TLDR. Too long didn't read. 너무 길어 읽지 않은. TL. 진짜 요즘 많이 써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에서 너무 길다 보지 마. 나도 안 봤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긴 글을 선호하지 않는 세대 돼버린 거예요. 추세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제 각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다 앓고 있다라는. 그래서요 요즘에 뜨는 산업이 써머리 산업이라는 표현가 있습니다. 써머리 산업. 써머리 해주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뉴스를 세 줄로 요약해주는 AI 인공지능이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여러 이 언론사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진짜 요즘 제목만 보잖아요. 거의. 맞아. 사람들 제목만 보지. 세 줄이라도 요약해서 보라는 거죠. 그거라도 읽어라. 언론사들이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다 합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게 더 퍼지기도 하고. 왜냐면 세 줄로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의미를 좀 잘못 곡해서 퍼뜨리기도 하고. 근데요 저는 꼭 이렇게까지 글을 많이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도 사실 근데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그 입 모양을 누르면 저절로 뉴스를 읽어주기도 하고 요즘은 그 너튜브로 오디오북도 있고 오디오 뉴스도 있고 많죠.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게 요즘 스타일인데 옛날 스타일을 이렇게 굳이 머리 아파 가면서 따라할 필요가 있나? 젊은 세대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상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맞아. 네, 영상으로 정보를 많이 접하고. 그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지금은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글이라는 게 다른 영상이나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하고 대체되니까 경쟁 관계처럼 좀 돼버렸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지는 세상이거든요, 지금이. 그 이현희 씨한테도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수능 보고. 그렇죠. 논술 시험 보고. 네. 알베르토 씨는 직장에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저도 그때 입사 시험 봤죠. 네. 그 시험이라는 게 다 대부분 글로 돼 있죠. 맞아요, 글로 돼 있죠.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보고 싶은 능력은 글을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기회에 적합하지 않은 문해력의 수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또 어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님 저 진짜 이거 공감한 거 하나 있어요. 진짜로 이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매니저님이 광희 씨 프로그램 들어왔어요. 프로그램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기획안 같은 거 보내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깠다가 잘 얘기 너무 많아. 짜증나 정말. 왜 깠어? 아니 글을 모르니까 누나 다 깠거든. 뭐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요즘. 그죠. 기획안을 봐야 되는데 PD 쓱 보더니 유명한 PD 아니네 이러고 까고. 그러니까 나는 김씨 아니면 잘 안 하려거든. PD님 성함이 김씨 아니면은. 그래요, 직장인 염기철 씨. 그는 요즘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는 곳이죠. 공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뭐야? 프로그래머신가 봐요. 외계어야? 현재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 관련 솔루션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교 대학원 네, IT 융합학과를 나왔죠. 앞으로 회사를 다니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꼭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 자격증 시험입니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부서도 이제 정보 보안 쪽이고 승진이나 아니면 다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라든지 거기에 있어서 이제 밑바탕이 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같은 페이지를 계속 보고 계세요. 내가 하는 행동인데? 처음에 봤을 때는 한 4번 읽어야 돼요. 읽다 보면 이제 줄이 어디에서 읽었는지 다음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이제 다시 읽고 또 읽고 다시 읽고 또 읽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진도 자체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네. 평소 읽는 게 힘들다고는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한 3-4번 떨어져가지고 자꾸 떨어져서 다시 재시험 보고 있어요. 게다가 시험은 서술형으로 봐야 한다네요.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어는 떠오르는데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떨어지지 않았을까. 네. 기철 씨의 그 문해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시간은 15분이에요. 아, 네. 할당 조절 개선을 위해 이하거나 된다. 저랑 똑같으시네. 아까 저도 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몇 번 문제예요? 7번 문제요. 지금 15분 지났는데. 네? 15분 지났는데. 지금 15분 지났어요?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아, 그래요? 그럼 그래도 계속 하세요. 아, 그래요? 어때요, 문자? 네, 힘드네요.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이해했는데 계산 문제 들어가니까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채점해볼까요? 네. 1번에 2번. 2번? 네. 아. 2번에? 2번, 3번. 3번? 이게 진짜 무슨 말이야? 어떻게 줄줄 틀리고 있어?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지식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제 문제 자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한 문제가 반도 안 됐다는 건데요.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최근 정보보안 업무를 맡게 되면서 문서를 작성해야 할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기한을 쓸 때 반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으다를 뭐 취합하다 식으로 또는 이제 보내다를 이제 송부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바꿔서 공문서 같이 있어 보이게 하여라라고 이제 많이 이제 지적을 하신 것 같았어요. 요즘은 어때요? 반려당하는 일이 별로 없나요? 요즘은 왜 없겠어요. 당연히 반려 받은 일이 많고. 이제 나이 32.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이루고 싶은 일도 많은데 인생에 큰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뭐 승진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내가 결혼할 수는 있을까? 다른 이제 사회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문해력이 있고 나를 전달력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저희 그 방송을 보면서 이제 또 이 영상이 나가기 전까지는 문해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은 요즘 말이 뭐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충분히 뭐 영상으로 보고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직장 들어가면 끝이야. 네, 뭐 맞아.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계속 시험을 봐야 되고 어쨌든 자기가 높은 것을 성취하려면 무조건 문해력은 기본이라는. 요즘에 공기업하면 또 신의 직장인데. 맞아. 신의 직장에 취직했는데 이젠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문해력이 걸림돌이 될 줄 본인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말이죠. 이 문해력 저하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한다는 건데요. 한 포털 사이트가 최근에 기업 19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6곳 직원들이 국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뭐 기획안을 작성하고 이런 능력들, 문자를 통한 소통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할 때 글 쓰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 그래서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어렵게 뽑았어요. 돈도 많이 들여서. 또 준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뽑아놨는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르쳐야죠. 다시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요즘 대학의 국어교육과에다가 그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회사에서 또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러냐면 좀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수신, 발신, 참조 이런 말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멘트를 좀 편하게 할 수는 있거든요. 보낸다, 쏴!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건 잘하거든요. 아니 형 맞다, 형도 그래. 야 아까 쏴라 이렇게 했잖아요, 형도 통화로.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대면대면에서 얘기할 땐 쏴하면은 의미가 그래도 제대로 전달이 돼요. 근데 이거를 글로 쏴 이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고 읽는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 염기철 씨 같은 경우에 사실 해당 분야의 지식이나 능력 이런 걸 따져보면 일반인보다 월등하잖아요. 상위 그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이 문해력과 관련해서 OECD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4, 5등급 정도의 높은 문해력을 가진 사람하고 1등급의 낮은 문해력을 가진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자 놀랍습니다. 연봉이요 2.7배가 차이가 나고요. 취업률 2.2배, 건강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건강도요? 건강조차도 그렇죠. 약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서 그런가 봐. 그럼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궁금증이 좀 들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있으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글 읽기와 문해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그 한 가지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다 이렇게 하고 있죠, 뭐. 맞아. 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지. 진짜. 저걸 보면서 이제 글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영상을 많이 본다는 거죠. 아무래도 책보다 더 재밌는 게 많잖아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영상을 시청한다든지. 책을 읽어도 딱히 얻는 게 크게 없다고 느껴가지고. 우리는 왜 읽기를 힘들게 느낄까요? 문해력 저하의 이유를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4개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을 동안 뇌의 앞부분인 전전두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두엽이 이제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뇌에 있어서 전반적인 집행 통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전두엽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읽기가 힘들다는 사람들, 과연 읽기에 숙련된 사람들과 두뇌 활동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왼쪽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의 뇌입니다. 전전두엽이 붉게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잘 읽지 않는 집단의 전전두엽은 푸른색을 띠는데요. 활성화 정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대박이다.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완전. 능숙한 독서가들의 경우에는 이런 추론 혹은 상위 인지 과정과 관련된 전전두엽의 특정 뇌 영역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성화시켰다고 보여지고요. 전전두엽의 활성화가 더 잘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의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전전두엽 활성화가 잘 된 집단이 글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와, 점수가 평균 점수가 2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사전 지식과 지금 글에서 읽는 지식과의 어떤 관계를 유추하는 상위 과정이 좀 더
능숙한 독서가들한테 있어서 잘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에 필요한 뇌 부위가 선택적으로 잘 활용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야, 이게 진짜 글을 잘 읽는 사람이 뇌가 활성화됐잖아요. 그거는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이 어쨌든 읽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 뇌가 그냥 감감무소식이었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사실 내 뇌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안 읽던 사람은 계속해서 그냥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좀 흐리멍텅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저는 머리에 인식이 잘 안 되는 거고 그 친구는 쏙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 숙련된 독서가의 경우에는 글 읽는 것 자체보다는 글 내용을 의미를 파악하는 데 인지적 노력을 더 많이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초보 독서가 같은 경우는 글 자체를 읽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였어야 되는 그렇게 겁니다.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르구나. 그렇습니다. 나중에 점수를 보면은 초보 독서가 점수가 훨씬 낮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숙련된 독서가는 우리 뇌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인지 역량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선배님들아 우리 형님은 예전에는 이렇게 뭐 기기가 발달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문서로 서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거에서 이해를 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그렇죠. 약간 세대 억울해. 자체가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근데 사실은 글은 많이 읽는데 책은 많이 안 보거든요. 책 보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글을 좀 많이 읽는 연습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글 읽는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책이라는 게 사실 긴 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글자에 계속 노출이 되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경험들,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후천적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그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고 우리의 뇌의 어떤 그런 특정한 부분들이 더 잘 활성화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인간이 그냥 살다 보면 말을 하잖아요. 말하기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말하듯이 읽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면 그렇게 타고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하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단순히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쿼트라고 그래야지 특정 부위가 이제 뭐 이렇게 발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네. 읽기 근육인 것이죠. 아마 김구라 씨가 대본을 읽는 능력이 저나 알베르토 씨나 이현희 씨보다 광희 씨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본을 여러 번 여러 가지 다양한 대본을 다양한 상황에서 읽었거든요. 턱이 또 더 이만큼 더 내려오네. 뿌듯해갖고. 그렇게 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몇 살까지 이거 훈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90세 때도 그래도 처음부터 이거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 글이나 언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접하게 되는 시기가 사실 어린 시절이에요. 맞아요. 네. 이게 한번 그 문해력을 제대로 성장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 아까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도 계속 맞아요. 계속 밀리고 그렇죠. 계속 밀리게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포기하게 되고. 네. 어려워하고 또 싫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격차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아까 어린 시절에 하면 좋다고 하는데 언제가 제일 적당한 거예요? 언제부터 하는 게?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 영유아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고 특히 48개월 전후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I'm Oprah Winfrey, and today I'm going to be reading The Hula Hooping Queen. Start. Snap in. At my feet. Start. Hi, I'm Michelle Obama. And I'm Barack. 세계적인 어떤 We are excited to share today's book, 유명 인사 뭐 The Bear 전직 Ate Your 대통령에서 Sandwich. Your imagination can take you wherever you want to go, from Arctic adventures to a mission to the moon. 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있잖아요. 그 책을 읽자 뭐 이런 것들에 전직 대통령이 나오고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요즘은 저희 미국이나 독일, 유럽에서는 어떻게 또 모았냐면 영우아들은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있잖아요. 완전 아기 때, 2-3살 때 갈 때 병원에 갈 때 의사들은 책을 나눠줘요. 걔만큼 이제 요즘은 건강만큼 이 문해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도 많이 해봤죠. 좋다. 이게 좋다. 근데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한 것 같아 진짜. 자, 그래서 저희도 하나를 준비해봤는데요. 자, 유아들을 위한 문해력 신장 프로젝트. 자, 그런데 이번에 아주 특별한 분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누구예요? 이현희 씨가. 네, 제가 유아들을 위한 문해력 신장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기꺼이 참여를 했어요. 날짜 4주 뒤 장부는 여름마을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된장공장 공장장입니다.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잖아. 자, 뭐지? 사실은 그냥 뭐 글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희 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7살인데 저 또한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저도 이 아들과 함께 좀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문해력에 대한 이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문해력이라는 게 키울 수 있다는 게 너무 되게 재밌는 정보였어요. 네. 기자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기자로서 문해력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좀 더 자세히 알게 됐고요. 기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 해야겠다. 쉬운 글, 좋은 글을 많이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희 씨. 저는 사실 저만 이렇게 어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뭐 공부를 되게 잘했던 사람 뭐 이런 분들 다 똑같이 어떤 글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참 창피하지 말고 안도감이 든다. 네, 그냥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걸 이제 조금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문해력 뭐 글 읽기 하면 그냥 아이들이 하는 것 이런 정도로 좀 그냥 좀 무시하거나 소홀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그 인간의 한 삶을 평생을 굉장히 좌우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것이 어떤 매우 의식적이고 노력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계기로 이 문해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진지하게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네. 자, 정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선택지 그리고 미래의 기회들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말이죠.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딱 나와버리니까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정정하면 아니죠? 단 10명 중에 1명만이 교과서를 읽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 영희, 연금, 1년, 지금, 자연. 잠깐만 천천히. 그런 단어를 모르면 사실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파악한 능력인데 그 중심에 어휘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 풀 때가 얼마나 신납니까? 와, 대박! 둘, 셋. 이게 어떤 뜻인지를 고르라는 게 참 어려웠어요. 제가 다 읽을 수 있을지 그 의문도 들고. 안다는데 갑자기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답을 했어요. 어렵게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해.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네. 어려웠어요? 이거요. 한반이 아주 훌륭하게 잘 참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